요즘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주제들이 대부분 철학자분들이 하신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한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아는 만큼 말하고 모르는 만큼 침묵하는 삶. 이거 제가 점점 철학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그리고 저는 철학자가 될 생각도 없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언어 철학과 논리 철학. 일단 처음부터 좀 어렵죠. 근데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대요. 예. 언어 철학과 논리 철학 체계를 만든 분인데, 오스트리아 출신 20세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어렵죠? 저만 어렵나요? 저는 이거 읽고 나서 해석을 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한계를 알 수 있다. 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약간 누군가를 판단하고 뭔가 평가하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처음 읽고 해석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는 그 사람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용어, 그 사람이 말하는 단어, 즉 언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계가 보인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포털 사이트의 지식을 구하고 AI들의 정보, 그리고 그걸 총 정리한 내용, 제가 정리했던 그 내용을 또 입력시켜서 같이 피드백하고, 이러면서 오늘 제가 또 글을 완성시켜 봤는데, 이 메시지는 상대방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범위만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언어라는 게요, 사고, 우리가 사고를 한다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이런 거 말고 사고라는 걸 말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언어라는 건. 이거 되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고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봐요. 그리고 들어요. 그리고 그걸 겪습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또 선택하는 과정. 즉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고 과정을 밖으로 드러내고 전달하는 방식을 언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건 제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건 나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또는 이 사람이 말했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얕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하죠.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이해한 걸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말하는 걸 언어라 그러잖아요. 언어. 이 언어라는 건 우리가 사고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언어는 도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고라는 게 저 친구는 사고가 좀 특이하네. 저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말은 하지만 사고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라고 했을 때 저도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고라는 건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보고, 다시 말합니다. 어떤 현상 또는 어떤 상황을 보거나 듣거나 겪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 과정을 밖으로 드러내고 전달하는 방식을 언어,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경험하고 습득하고 학습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하는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사고의 범위가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다양성 그리고 창의적인 언어, 이런 부분도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밖으로 드러내고 전달하는 언어, 이 언어라는 게 밖으로 드러내고 전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언어,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걸 하기 전에 사고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을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말보다 사고가 먼저라는 거죠.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지식과 또 이 사고라는 건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깊고 넓은 방식으로 이 사고방식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저만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동의하실 분들은 같이 동의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응원을 해 주시던가. 이 비트겐슈타인이 이 문장을 이야기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적용할지,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할지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평소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 자신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신감은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네 이름 뭐야? 그러면 학생들은 자신 있게 자기 이름을 말하죠. 그런데 제가 그 학생한테 야, 그럼 우리 엄마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할까요? 이 친구가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할까요? 모르니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알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알면 개똥 철학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갖고 이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무당이 무섭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기본 전제가 된다는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요, 다양한 관점을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알면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말을 섣불리 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더 고민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거나 알고 있는 것에 더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몰라도 아는 척하지 않게 되고, 자기가 모른다는 거,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걸 알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또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알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아는 분 있으신가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성경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야고보서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 삶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배우려 하고, 결핍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더 알아야 될까?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아는 것을 바로 말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해보고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또 학습하고. 저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을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즉, 배움은 끝이 없다. 모르면 일단 가만히 있자. 무조건 긍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듣자. 그러면 절반, 평균 이상은 간다. 모르는데 섣불리 말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창피만 당한다. 가볍게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니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적용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